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많은 시어머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시어머님들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인 만큼 여러분의 공감 댓글도 큰 위로가 될 것 같네요. 어머님, 저희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1000마디의 말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먹구름이었습니다. 15년간의 시어머니 생활 동안 제가 꿈꿔왔던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김영숙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홀로 일어나 텅 빈 부엌에 앉아 며느리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리곤 했죠. 큰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육수 냄새, 며느리와 함께 딛던 송편의 쫄깃한 감촉,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 피우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3년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 며느리를 이해해 주세요. 라는 아들의 말에도 귀를 막은 채 저는 제 고집만을 내세웠죠. 그러다 결국 아들과도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이면 늘 북적이던 집에 찾아오는 것은 썰렁한 정막뿐이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집했던 걸까요? 며느리의 퇴근 시간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찍 오라고 재촉했고, 직장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도 완벽한 명절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며느리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말을 들으니 지난 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끝없는 갈등과 오해,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저와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시어머님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와이프랑 둘이서만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방금 시장에서 사온 제철 나물들이 씻지도 못한 채 싱크대에 놓여 있었고,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꺼내놓은 큰 그릇들이 텅 빈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30년 넘게 지켜온 우리 집 명절 풍경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집 명절은 늘 특별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차례 준비,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딛던 손놀림, 명절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부엌,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했던 것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차례는 지내러 와야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엔 좀 쉬고 싶어요. 와이프도 직장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하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휴가를 내고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하느라 지친 얼굴로 출근하던 모습.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문득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어머님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굳이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걸까? 가족의 의미는 꼭 한 자리에 모여야만 완성되는 걸까?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명절 음식은 조금씩 나눠서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례상도 간소화했죠. 놀랍게도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만납니다. 오히려 의무감 없이 만나니 더 즐거워졌죠. 제주도 다녀온 아들 내외가 들고 온 갈치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가 형식적인 명절 인사보다 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마음이 설렜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며칠 전부터 장보기 목록을 적어가며 준비하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년에 2번 온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날이니까요. 멀리 있는 자식들의 얼굴도 보고 귀여운 손주들의 제잘거림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저는 저대로 부담이 쌓여갔죠. 명절 2주 전부터 시작되는 준비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는 추석 전날 저녁에나 도착할 것 같아요. 며느리야. 그래도 하루 전에는 와야 음식 준비도 하고.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에서 휴가를 못 받아서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왜 요즘 애들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할까? 전통은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더욱 마음이 착잡했죠.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며느리가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다 돕는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명절 전날에야 온다니. 괜히 서운한 마음에 평소보다 더 많은 재료를 사들고 왔다가 결국 음식이 남아 며칠을 혼자 먹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시어머님께 배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어머님. 그 말이 꼭 제 방식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스레 준비하던 시어머님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는 투덜거리면서도 따라하던 제가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전통마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텔레비전에서는 간소한 명절, 새로운 명절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옛 방식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집 명절 음식들, 그 레시피들이 저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이런 생각들은 마치 실타래처럼 꼬여서 제 마음을 자꾸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설렘 대신 걱정이, 기대 대신 불안이 커져갔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첫 명절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며느리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컸거든요. 결혼 전 상견례에서 어머님, 잘 모르는 게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시댁의 명절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명절 준비를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영진아,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좀 말해줘.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죠. 특히 지금 시대라는 말이 제 가슴을 제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구시대에 꽉 막힌 시어머니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말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명절 전날 며느리가 퇴근 후에 온다고 했을 때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 청소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혼자 부산을 떨었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들 일찍 와서 준비한다는데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일찍 나오지 그러니.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꼭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시어머님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명절은 어색함 속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어설프고 부족해 보였어요. 음식 간도 제 입맛에 맞지 않았고 제사상 차리는 순서도 달랐습니다. 엄마, 은주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잖아. 엄마도 처음엔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죠. 하지만 시어머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고쳐나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걸까요? 그렇게 첫 명절은 서로의 마음에 작은 상처들을 남기며 지나갔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매일같이 퇴근 후에 들러 저를 살펴주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시켜서 온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날 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깨달은 명절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찾은 이 방법들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며느리가 처음 만든 산적이 조금 초콜릿색이 났다고 해서 큰일이 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 모두가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표 초콜릿 산적이라며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어설픈 순간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둘째,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세요. 제가 고집하던 방식 대신 며느리의 새로운 레시피를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더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기도 했답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대화로 풀어가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셋째,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명절 전날부터 오라고 하기보다는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합니다. 가까이 있되 너무 가까이는 않기. 이것이 비결이에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퇴근 후에 영상통화로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런 자발적인 관심이 더 기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해요. 제 사상을 간소화하고 명절 음식 몇 가지는 사와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우리 집은 이제 명절마다 며느리가 잘하는 퓨전 요리를 한 가지씩 올리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전통을 해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형식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전통이 아닐까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우리 집의 명절은 점점 더 편안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스트레스 대신 웃음이, 부담 대신 기대가 가득한 날이 되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절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날짜를 세던 예전의 설렘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북적이던 그 시간들이 문득문득 그리워질 때도 있죠. 하지만 지금의 변화된 모습이 더 행복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장보기를 가서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제주도 다녀와서 어머님 댁에 들를게요. 저번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제주 갈치도 사올 거예요. 아들의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와야 하는 명절이었다면 지금은 오고 싶어서 오는 명절이 되었거든요.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지난번에는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며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즐거워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늦게 가서 죄송해요. 대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그래, 며느라.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오거라.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명절보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명절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며느리가 퇴근길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날도 있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형식적인 만남 대신 마음이 담긴 짧은 방문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은 변했지만 가족의 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어떤 전통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답니다. 이제는 명절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며느리의 방식이 못마땅했고 우리 아들을 잘 보살피지 못할까 걱정도 됐죠. 명절 때마다 며느리의 부족한 점이 눈에 띄었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속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는 거요. 직장 생활하랴,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명절 때마다 웃는 얼굴로 시댁을 찾아오는 며느리의 마음이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신다면 잠시 멈추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제 시어머님께 배운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새로운 방식도 충분히 좋았어요. 오히려 덕분에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 하나둘 생겨났답니다. 명절 음식 반은 제가 하고 반은 며느리가 하는데 이렇게 하니 서로의 장점이 더욱 빛나더군요. 변화는 늘 두렵지만 그 변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며느리의 새로운 요리도 맛보고 손주들의 제잘거림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명절날 아침 며느리가 내린 커피 한 잔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그 어떤 고급 선물보다 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계신 시어머님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조금 서툴러도 조금 부족해도 그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며느리도 걷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우리 함께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시어머니, 며느리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